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제시입니다. 자, 제가 내일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1, 2, 3일 정도 이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아마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넷도 아직 안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업데이트를 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며칠 전에 저희 고객님이 커뮤니티에서 봤다고 주택 전대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2021년 코로나 때 썼던 글입니다. 자, 요 내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상가 임대차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쪽의 일반적인 주장이라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있는 내용 가지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뭘 쓰면 자기 유리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내용만 가지고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 내용이 뭐냐, 어떤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 식당이 꽤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당 운영하시던 분이 코로나 터지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식당을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은 폐쇄가 다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규제가 풀리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이분이 못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인이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전대차를 하게 됩니다. 자, 전대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그건 넘어가고, 그런데 이 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상으로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끝나면 다행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전차인, 임대료를 안 냈던 전차인이 새로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식당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죠. 이 얘기를 왜 소개시켜 드리느냐, 대부분 문제가 이 전대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이 전대차하고 파생된 내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임대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인수받을 때 많이 이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대차로 여러분들이 상가를 받는다 했을 때는 반드시 임대계약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전대 불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받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전대차도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자기 에이전트는 없고요. 상대편 에이전트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임대인의 에이전트, 그 다음에 임차인의 에이전트는 있는데 이 전차인의 에이전트는 없는 경우 누가 서류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에이전트나 또는 변호사 동행하셔서 계약서 전부 다 읽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전부 다 제거하고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지간하면 전대 계약은 맺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국에서 임대 계약은요, 3년을 초과하게 되면 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 미만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큰 쇼핑몰이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3년 이상 오래오래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아주 잘 되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올해 계약을 맺으면 임대료가 동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인데, 만약에 쇼핑몰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쇼핑몰은 신고가 하든 말든 그런 부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조금만한 상가들은 이제 관에 신고한다는 거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3년 미만으로만 거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계약을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웃돈 주고 이 사람이 판다. 그랬을 때 권리금 받고 내가 이걸 인수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임대계약서상 임대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받아봐야 1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인하고 불러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 내용을 전부 다 파기하고 새로 임대계약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니면 뭐 지금 있는 남은 계약은 전대로 하고 앞으로 새로 계약을 맺는 걸 확정지어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게 더 깔끔하겠죠. 두 번째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대가 나왔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내가 전대를 받을 때는 업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하면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업종을 바꿀 정도로 위치가 좋은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전대차를 써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대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 보시고 접근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대동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중에 잘하는 사람 대동을 하셔서 그 계약서 내용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독소조항이 없는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택 전대차.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주택 전대차라는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 임차인이 뭐 월세를 못 내거나 아니면 지금 나가야 돼. 그러니까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어쨌든 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계약 기간을 전대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전대를 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콘도라면 전대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임대가 굉장히 안 나가는 콘도예요. 예를 들면 오래된 콘도구나 아니면 이면도로의 저층 콘도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임차인 들어오고 나가고 나면 공실이 어마어마한 콘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차인까지 물어준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여러분이 전차인이라고 하면 굳이 이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는요, 상가임대차하고 달라가지고 대부분 기본 기간이 1년입니다. 2년짜리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1년입니다. 1년 하고 또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건 그냥 갱신이에요. 갱신. 그런데 집주인이 이 콘도가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임대료 주는 게 낮아요. 그래서 조금 올리고 싶어. 그래서 갱신 기간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임차인이 더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건지 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커미션 문제도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을 맺고 나면 거기서 부동산 수수료 주고 끝나잖아요. 태국은 안 그래요. 임대차 거래에서 커미션은 한 달치 월세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월세의 5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2년짜리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에이전트가 양쪽으로 2명이다. 그러면 2만 바짜리 거래면 처음에도 만밭 갈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짜리 계약을 하면 내가 이거 1년짜리 계약하면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1년 이상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콘도가 임대가 잘 안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임대가 잘 되는 집이 2년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2년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집주인이 태국에 안 사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엄청 귀찮아요, 뭐가. 그래서 그냥 2년짜리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2년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드물지만. 그런데 이 귀찮아하는 임대인이 왜 전대를 해줄까요? 전대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은요, 그냥 월세 안 내면 나가야 돼요. 한국처럼 뭐 보호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월세 안 내서 쫓아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가 집주인이 까먹고 모르고 있지 않는 한, 또는 그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무능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돈 받아내려고 하고 돈 안 내면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집 놔두고 나가서 짐 버린 적도 많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굳이 임대인이 전대차 거래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전대차 거래를 해줄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대차 거래를 집주인이 해준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전대차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전대차 거래를 해주는 집이라고 하면 그 집이 얼마나 임대가 안 나가는 집이길래 전대차까지 해가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생성되냐? 한 가지 측면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 임대를 받았는데 오래 살 거 아닌데 오래 산다라고 하고 임대를 받는 경우, 제가 이 경우는 너무 많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2달치 디파짓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파짓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이걸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임대인이 모르고 이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대차도 무조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디파짓만 받고 떠넘기고 가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준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을 맺을 때 임대계약서에는 대부분 전대를 못하게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대로 들어갈 때 원래 임대계약서도 꼼꼼히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새 집 구해서 정상적인 임대 받고 말지. 그리고 그 디파짓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디파짓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간 끝나면 집 깨끗하면 2달치 한꺼번에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보면 청소비부터 해서 다 뺍니다. 태국은 한국하고 달라갖고 집에 청소 다 해주고 가야 돼요. 그냥 청소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쓸고 닦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아줌마 불러서 전부 다 청소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들 다 떼야 되고요. 만약에 6개월 정도 살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럼 6개월 정도 살았을 때 나머지 기간을 내가 산다라고 하면 그 6개월 동안 파손된 게 없는지 뭐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임대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전차 놓차고 와가지고 이거는 괜찮네, 오케이, 그래갖고 전대차 계약서를 써줍니까?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비자 없고 워크퍼밋 없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히 괜찮은 콘도에 임대 못 들어가요. 이 사람 중간에 어떻게 나갈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받는 건데, 전차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임대인이 왜 받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임차 받은 사람도 중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역지사지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전대한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새 집 구하면 되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새 집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콘도를 전대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보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새 집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데 왜 쏘가 넘어가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특히 임대 구하시는 분들 싸고 좋은 집이라는 건 없어요. 좋은 집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고 좋은 집을 구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